안녕하십니까. 136회 토목시공기술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약간 쉽게 나올 듯 합니다. 136회 시험은 보통 수준의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공사 사고에 따른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투하지 터널이라든지 교량 강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런칭 거드 있잖아요. 그 거치하다가 사고 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조가 되었고 출제되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적을 때는 안전 키워드를 쓰시면은 상당히 잘 먹힙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보통이면데 뭐 중상 뭐 요 정도 중중 뭐 요 정도 조금 어렵지는 절대 않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고지는 중중, 중하, 중상.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중중, 평이한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36회 공종별 출제 문제 분석을 해보면요. 전체 31문제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번하고 비슷합니다. 출제 경향은. 근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문제의 경향은 다르겠지만은 공종별로 나눴을 때는 일반 공종 11문제, 갈로 안에 건 저번 차수입니다. 전문 공종 14문제, 뭐 요것도 14문제, 6문제, 6문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일반 콘크리트는 2문제, 3문제, 뭐 특수는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 토공원에서 이번에 5문제, 저번엔 4문제, 연약 집안 1문제, 흙막이 3문제, 그다음 포장 2문제, 교랑 2문제, 터널 2문제, 댐 1문제, 하천 3문제, 항만 2문제, 상하수도 2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관리 2문제, 유지관리 시사 1문제, 이렇게 출제 빈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문제가 어렵고 쉽고 떠나서 쉽다라고 해서 내가 쓰는 거는 쉽지만은 그게 합격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우면은 딴 사람도 쉽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고요. 내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어렵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상대적인 어떤 평가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차별화적인 요소를 적었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강평 중이지만은 기존의 시험에는 연연하지 말고 발표 날까지는 일단 137회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평 이후로는 미련 없이 그만두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표의 여유시간 4개, EVMS의 CPI, SPI, 군지수, 뭐 이렇게 PTCP, 뭐 이런 부분 주문진 현장에서 사용을 했었죠. 포장. 그리고 런칭거드 시스템, 이게 뭐 안성에 사고가 났었죠. 런칭거드. 거드로 된 빔, 가설 빔을 말하는 거죠. 가설. 그런 게 주거드를 말하는 거고, 런칭, 추진하는 빔. 그래서 특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댐 유수 전환 방식의 종류. 그리고 하이브리드 케이선, 철건, 철골, 예, 강판 이런 거로 해서 제작한 케이선이 하이브리드 케이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케이선이 나오면은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종합적인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규격 제방, 대제방, 제방의 뒷부분을 30대 1로 높이 있는 제방을 말합니다. 시공기면 토공의 시공 기준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따른 성능평가 항목, 내구성,
내구성, 내화력, 사용성 이렇게 있죠. 하층 교량의 세골 평가 기준. 이런 부분 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가라는 거는 뭐든지 우리가 지금 항목을 모르잖아요. 평가에 대한 점수는 0에서 100점이고, 예, 평가는 세골에 일으키는 항목을, 그러면 세골을 일으키는 항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세골을 일으키는 항목이라는 게 뭡니까? 원인이죠, 원인. 규격 재원 치수, 규격, 세굴의 깊이, 예, 세굴의 폭, 얼마나 세굴이 일어나는지, 세굴의 폭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인지, 그 다음에 유속은 얼마나 빠른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안전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를 위한 거고, 안전성 평가는 안전시설물, 우리가 구조물에 의한 거죠. 가시설물에 대한 거. 연약집안의 취향공법의 종류, S동 자폭, 강제는 굴착이냐, 우리가 부분 치환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설공사 기간의 지연의 종류 및 원인, 예, 지연의 종류면은 민원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공사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들, 계획, 자재가 현장 반입,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의 종류, 기능, 시공시 유의사항, 예, 저도 비천을 예방 대책과 응급 복구 방안, 예비조사, 본조사, 토지래요. 그리고 이제 포스텐션이 이제 단계별 응적 특성과 단계별 시공 관리 방안. 그리고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예, 우리가 분쟁, 처음에 클레임을 제시를 하면은 협중, 협의하고 중재하고 합의하고, 예, 이런 것들이 있죠. 뒤에 가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처리 공법, 포명결함, 그 다음에 환경영향 피해 저감 대책, 해안 매립료,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탁 방지망 이런 거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 방법, 문제점 유의사항, 토지 터널,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 검사 방법을 파괴 검사법과 비파괴 검사법. 우리가 비파괴 검사는 알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 MP가 지킨다. 예, 비파괴 검사, UT, MT, PT, IT.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짐도 판정 방법의 종류, 특징. 예, 다짐도 판정 방법. 강변 다포상 이렇게 있죠. 추진공에 의한 하수관로 시공 기준. 우리가 이제 도로를 횡단할 때 관관을 하수관로를 도로 하부를 통과할 때 외부의 관관을 먼저 추진하고 그 안에다 하수관로를 넣어가지고 그라우팅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추진공법에 의한 겁니다. 세미실드하고 이렇게 세미실드하고 보관 추진공이 있는데 결국은 세미실드는 우리가 터널 TBM을 하는 거죠. 터널 공법의 특징, 시공시 유의사항, 그리고 관거공사 실시하는 검사와 시험, 뭐 이렇게 이상현상, 문제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의 교재만 봤어도 90% 이상이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90% 이상. 네. 한 3, 4문제 빼고는 교재 내에서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충실하게 하셨다면 충분히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1교시 강평하겠습니다. 1교시의 1번 문제. 공정표 시간 계산 중 여유시간의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4가지 형태는 이렇게 되겠죠. 우리 공정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유여유, 독립여유, 총여유, 최소여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답을 적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계략적인 문제가 강평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유여유, 어떤 시작과 시작 시간 지연이 후속 활동 시작 시간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것, 뭐 이런 부분이죠. 자유여유, 뭐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요 부분까지만 오면 되죠. 그러면은 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그래서 그만큼이 작업 일수를 늦게 해도 된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독립적으로 작업 시작 시간이 후속 활동의 시작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또한 선행 활동의 시작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어떤 별도의 부채도로가 있다라면은 이 공사 기간이 2년이면은 부채도로는 만약에 3개월이다. 그래서 그 부채도로는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 이거하고 공정이 연관성이 없는 거, 이런 공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선 도로가 있으면 부채도로는 본선 도로하고 영향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총여유는 우리가 CP입니다. CP에서 우리가 전체를 줄여야지 우리가 일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공정표를 짜다 보면은 우리가 5일, 10일 이 정도의 여유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총여유입니다. 총여유. 그리고 최소여유.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각 활동이 필요한 최소한의 여유 시간의 의미. 우리가 작업에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여유, 일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독립, 총여유, 최소여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성과지수 CPI와 공정성과지수 SPI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조금 키워볼까요? 예, 키우면은 우리가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키우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CPI 우리가 EVMS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EVMS는 여기서 우리가 현재 실투잡이 이 전체 곡선에서 현재 우리가 요게 계획선이죠. 계획선. 원래 계획선입니다. 요 부분이 계획선입니다. 요게 계획선인데 실행 계획. 원래 실행 계획은 여기까지 계획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 그래서 현재 실행 계획이 이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여기 와서 실행 기성. 도급 기성이 되겠습니다. 실적 실행 기성. 예, 우리가 계획된 금액, 실적. 예. 그다음에 요거는 계획된 거죠. 원래는 여기 오면 요만큼의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요만큼의 공정이 지연이 된 거예요. 지금 공정이 지연. 그래서 일정에 대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실투잡이 우리가 투입 비용은 여기에요. 공정은 여기고. 그래서 여기에는 계획은 실적하고 공정률이 같이 있는 거고, 요건 실투잡이고 요거는 공정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투잡이하고 계획은 실행은 다른 거죠. 실행은 요 공정률이 떨어졌으니까 실제 작업을 했는 거에 도급 금액을 곱하는 거죠. 계획 금액. 그러니까 공정률이 늦으니까 금액이 달성률이 적은 거죠.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실적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 차이 나느냐, 실제 투자비하고 얼마 차이 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얼마 차이 나는 거는 일정 지수, 공정성 성과 지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달성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으로 하는 거는 공정률이 얼마나 지연됐느냐, 투자비로는 이만큼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그만큼 안 나고 투자가 지금 현재 이만큼 됐으니까 그거는 비용성과지수. 이렇게
CPI, SPI.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EVMS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사전에 약간은 좀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요 기준을 해서 예시로 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0.8, 0.9가 나왔다라면은 그만 점이 요는 CPI, 요는 SPI, 스케줄 인덱스, 이거는 CPI, 코스트 인덱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8, 0.9, 예, 비용, 예, 코스트 비용. 여기 0.8, 0.9.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 요 코스트에 대한 비용 일정 납품, 요는 비용은 양호, 또 스케줄은 납품. 여기에 오니까요. 요는 여기에 오면은 일정 비용 일정이 양호.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왔기 때문에 비용 일정이 나쁩니다. 요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0.8, 0.9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비용도 나쁘니까 비용에 대해서도 원가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강 공사를 해서 우리가 공사를 만회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요렇게 두 가지 비용과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게 비용 성과지수 CPI, 공정성 성과지수 SPI 요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지수는 기본적으로 토질이에요. 토질 문제인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토질 분류에 보면은 교재에 통일분류법과 아스토분류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0채 체열 0.073mm 통과율이 50% 기준, 얘는 35% 기준으로 우리가 조립토와 세립토를 구분해요. 근데 여기서의 군지수는 아스토분류법의 군지수가 나와요. 이렇게 입도 군지수 액터버그 한계. 그래서 군지수는 아스토법을 분류하는 기준에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군지수의 정의 아스토분류법 근거된 지수로서 200채에 대한 통과 백분율 X한계 소정지수 값에 의해 정해지는 지수다. 그래서 이제 군지수는 어떤 데 활용하느냐? 군지수가 0에 가까우면 조립토고 클수록 미립자분의 함유량이 큰 재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뭡니까? 미립자라는 거는 점토잖아요. 점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1번, 2번, 3번 특성, 예, 특성 뭐 이렇게 되죠. 4번, 예, 군지수가 클 경우, 예, 클 경우 문제점. 그러면 뭡니까? 점성토 연약 지반이에요. 예, 연약 지반. 점성토 연약 지반. 그러면 치마가 크고 척박 유동이 잘 일어나고, 치마가 크고 척박 유동이 잘 일어나고, 또는 액상화가 잘 일어나고요. 액상화가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쇄골이 잘 발생되고, 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책은 기초에서는 말뚝 기초로 하는 게 대책이 직접 기초보다 되는 거고요. 연약 지반 처리를 해야 되고요. 다짐은 정적 다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흙막이는 그라우팅을 해야 되고요. 요런 의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군지수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소성지수가 크다. 소성지수가 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성지수가 크기 때문에 연약 지반의 의미를 포함한다. 요 개념으로 우리가 풀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냥 군지수가 어떤 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토질에 대해서 문제는 좀 뭔가 안 좋은 거는 어떤 게 나오면은 안 좋은 의미로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그러니까 군지수란 지수는 지수인데 안 좋은 거다. 그러면 군지수가 클 경우에 문제점 뭐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 집안으로 끌고 가면은 대부분 맞아 떨어집니다.